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뉴욕타임즈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비례연합 플랫폼 정당을 하나로 합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왜 시민을 위하여 등 민주당이 참여하게 될 비례연합 정당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의석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길로 우리들이 뭉쳐야 합니다. 판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접근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택한 비례연합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12일에 진행된 민주당 전당원 투표에 총 78만 9,868명의 민주당 권리당원 중 30.6%인 24만 1,559명이 투표해서 민주당의 비례연합 참여가 결정됐습니다. 투표 인원 중 74.1%가 찬성한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리당원이 5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민주당은 80만에 육박하는 권리당원을 가진 정당이 됐고, 당의 가장 중요한 일을 당원에게 묻고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살아있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실제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힘을 보태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1,000원이라도 내 주머니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정당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많은 국민이 십시일반 나눠내는 돈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기업의 검은 돈, 정당 총수의 뒷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 때 국민이 우리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당원 투표는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결정 중 최고 권위를 갖는 게 전당원 투표인 이유도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당원 투표로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힘을 얻은 민주당이 15일 연합정당 참여 방식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18일까지 플랫폼 정당들은 연합해달라. 그러면 비례연합 정당의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원외 정당들을 최대한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손혜원, 정봉주 두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열린민주당이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면 함께 가기 어렵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플랫폼 정당은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가 있습니다. 정치개혁연합은 15일까지 5개 시도당 창당을 마치고 중앙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도당 창당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자세한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짧은 기간 안에 시민의 뜻을 모아 5개 시도당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앙당 창당 절차까지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플랫폼 정당을 합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당의 입장 중 어느 당의 입장을 내세우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간 시민을 위하여 창당 절차를 눈여겨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도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당 발기인과 실무자들 그리고 시도당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당원도 1,000명 이상이 있어야 시도당 창당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일주일 만에 5개 지역에서 시도당을 창당했고 월요일이 되면 모두 10개 지역의 시도당이 선관위로부터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건 몇몇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7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7일 만에 5개 지역의 시도당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오로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룰 수 있었던 일입니다. 광주광역시의 46년생 74세의 시민은 온라인 입당원서를 제출하기 어려우셨는지 수기로 입당원서를 작성해서 광주시당 사무실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손으로 가지런히 적어내려간 입당원서를 보고 있자니 한 명 한 명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힘과 희망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플랫폼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합해지던 간에 시민을 위하여 창당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분들이 보여준 열정은 민주당이 참여하는 시민 비례 정당으로 고스란히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8일 민주당의 플랫폼 정당 참여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그곳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른 정당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시점이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비례 1번 후보가 2014년 게임 아이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대리게임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양신장 트리오로 큰 활약을 해줬던 신장식 변호사도 정의당의 비례 후보로 결정된 후 과거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의당 전체가 비례 후보 검증에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는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낭만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자체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각 당의 비례 후보 검증과 선출 절차에 따라 후보를 데리고 오면 추인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기준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거기에 언론과 반대파의 파헤치기식 검증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민주당 영입인재 2호가 어떻게 됐는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나면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처럼 오랜 기간의 검증 시스템과 다양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도 후보 검증은 늘 조심스러운 일이고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비교적 검증 가능한 후보군을 가지게 될 민주당과 함께할 비례연합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비례 후보들이 후순위에 배치된 점입니다. 정의당의 불참여 의사가 확고하고 민주당에서도 정의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제안했던 민주당의 7석 후순위 배치에 대한 논의는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소수 정당이 참여한다고 해도 검증된 후보군이 정의당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비례 후보가 많아지고 순위도 소수 정당을 전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많이 당겨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들리는 얘기로는 10번 이후로 민주당 후보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이 후순위에 배치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다른 정당 후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찍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건 집권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다면 후순위 배치된 민주당 의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비례연합정당으로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지형이 완성됐습니다. 비례에서는 미통 비례당에게 가는 의석을 반드시 20석 아래로 묻고 민주당에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 최대한 많은 표를 얻어서 민주당의 비례의원들을 많이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에 표가 몰리면 몰릴수록 민주당 의석이 많아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구 싸움에 몰두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비례는 47석, 지역구는 253석입니다. 비례에서 복잡한 구도 싸움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단순한 구도로 묶어놓고 지역구 싸움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정치란 주관식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객관식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복잡한 객관식 혹은 서술형 문제를 내서는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단순한 구조로 최대한 대통령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단 한 장의 사표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